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최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험 출제 경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제 경향이 변화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실제 법이 바뀌면서 그 법이 바뀐 내용에 따른 문제 자체가 바뀌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의 출제 유형, 즉 추세가 변화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법정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0년에 KS 규격, 그래서 한국 규격에서 KSC, IEC 규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IEC라는 것은 국제 규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설비 문제, 전기 설비 문제 있죠. 법규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 자체가 크게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출제 경향도 다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 문제부터 공부를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필기는 2010년 이후부터 하셔도 될 것 같고, 실기는 우리 다산에듀 교재 같은 경우는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실기 교재에 모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기는 많이 볼수록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실기는 연도에 상관없이 많이 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2021년부터 지금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한국 전기설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2010년의 변화보다 좀 더 그 변화의 양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2021년부터는 전기 필기 법규 과목과 실기 과목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출제 경향 변화인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기술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시험 문제 출제하시던 분들과 현재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르겠죠. 사람이 달라지면은 문제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최근 출제 경향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자체는 쉬워졌는데 관연도 문제 출제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자체는 쉬워졌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딸딸 암기하신 분들보다 정규반 교재 위주로 꼼꼼히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이 더 많이 합격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에 주변에서 전기기사, 공사기사 이런 자격증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연도만 딸딸 외워서 필기, 실기까지 합격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필기는 꽤 있을 거예요. 필기는요. 근데 실기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는 없을 겁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세요. 100명이 필기 시험을 응시를 했을 때 그 중에 9명만 한 번에 실기를 합격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 숫자가 관연도만 달달 외워서 필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규반부터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고, 필기 정규반, 실기 정규반부터 꾸준히 공부한 분들이고, 일부 있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머리 잘 돌아가고 머리 좋은 일부의 사람들만 그 관연도 문제만으로 합격할 것이란 거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머리가 굉장히 좋다, 관연도만 해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정규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해서 합격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했었는데 떨어진 친구들 있죠.
그 친구도 제가 놀리고 그랬어요. 야, 이거 관연도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바보같이 떨어졌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놀렸던 친구들한테 뭐 진심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연도 몇 년치 딸딸 위어서 요즘에 관연도 몇 년치 딸딸 위었는데 합격했다. 전기자격증 100가 아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은 당연히 내 머리가 좋다는 거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합격한 분들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지만은 제가 전기 교육을 하면서 최근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관연도 문제 딸딸 외워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뭐 자기가 운 좋게 쉬운 회차 이렇게 합격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머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연도 필기를 합격하면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해서 필기를 합격하면은 실기까지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6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필기시험 관연도 위해서 딸딸 위해서 합격했지만 실기 가서 불합격해요. 이렇게 실기시험 6번은 모두 불합격해서 또 필기시험을 쳐요. 또 관연도 딸딸 위하고 또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많이 봐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자체는 쉬워졌지만 관연도 문제의 출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한 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뭐 합격률이 60%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기시험이요. 그렇게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관연도만 딸딸 암기해서 합격했다 자랑할 수 있지만은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실기의 승패는 필기가 쥐고 있고 필기 때부터 이해 위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말도 하죠. 야, 필기부터 합격하고 실기 시작해라. 이런 말은 실기에서 계속 불합격하신 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다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필기 합격하면 자격증을 절반이라도 준다면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필기 시기를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하면서 실기를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출제 경향 변화를 말씀드리려다가 계속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말이 새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에 영남 지방에서 과거 시험 보러 서울로 가죠. 서울 갈 때 어떻게 해요? 저기 그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 넘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조금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뭐 절벽을 기어오르고 낭떠러지를 내려가고 이렇게 기름길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석으로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렇게 서울로 가는 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정석으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